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요 각도, 익숙하실 아마 그 각도, 네, 요 각도로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가, 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저도 몰랐고, 어, 여러분도 모르셨을 거고, 아마 한국 사람들은 다 몰랐을 거고, 벨기에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늦게 될 줄은 정말 와우. 여기 와서야 약간 이곳에 돌아가는 생리가 좀,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된달까요? 아무래도 한국인은 빨리빨리로 뭔가 좀 유명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본인들의 빨리빨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정말 딱 나가서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동네에 떨어지는 순간, 아, 이게 빨리빨리가 아니고 거의 무슨 그 예전에 버스커 장범준이 광고하던 그 빠름 LTE급의 속도라는 것을 네, 이곳에 와서야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제가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들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큽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뭔가 영상을 뭘 찍어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보여드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뭐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지를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네, 다이어리를 꾸미는 것이 다꾸러의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튜버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서 전 다꾸를 하는 사람이라서 네, 다이어리를 꾸미는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다이어리를 꾸미면서 이제 뭐 기타부타, 가타부타 것들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같이 보여드리고, 네, 나머지 것 뭔가 좀 이렇게 리스트업해서 보여드려야 할 것들은 이제 따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냥 제가 주저리를 하면서 다이어리를 꾸몄던 많은 다른 영상과 그런 똑같은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이어리를 꾸며볼게요. 그냥 뭐 딱히 주제를 갖고 꾸미는 건 아니고요. 항상 그랬듯이 그냥 살다가 나온 것들, 살다가 나온 종이들과 살다가 구한 종이들과 네, 그런 것들로 꾸미는 네, 그런 다이어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프레자일 스티커인데요. 브레이커블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나온 지 아직 프레자일 브레이커블 네, 써져 있는데 이거 이케아에 붙어 있던 스티커거든요. 근데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이 무색하게도 제가 주문한 그릇이 반이 깨져서 왔어요. 그래서 네, 약간 반어법 스티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커블이지만 에이블이 아니고 깨졌습니다. 네, 아직도 뭔가 환불을 받지 못했어요. 이케아에 가야 환불을 해주는데 이것들이 이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가거나인데 당연히 제가 전화를 할 수 없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프랑스어는 주마펠 페이지 그래프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케아에다 전화해서 주마펠 브레이커블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네, 전화를 못했고 직접 찾아가서 깨진 그릇을 내밀면서 야, 내 돈 내놔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만 말씀을 드렸었던 그 꼬뮌에서 세벼온 거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가져온 네, 공연 안내 정보 잡지 같은 것들인데요. 제가 그 블로그에서도 잘 소개를 해드렸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본이 약간 이렇게 다이어리를 꾸미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이런 뭐라고 하죠? 그 누드 제본으로 돼 있어요. 안내 책자 주제에 제본이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 자식들 뭐지? 여기서 제가 이 자식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뭐 이 나라를 비하하거나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네, 살다 보면 쌓이는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비하하고자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네, 그냥 약간 말이 거칠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어를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어를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에 굉장히 농축된 단어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욕이 들었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약간 좀 강한 어조일 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굉장히 색감이 아주 멋있어요.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도 뭐지? 약간 일은 못하는데 디자인은 잘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노트도 있네요. 이거는 또 따로 약간 메모지처럼 써야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곳에 이런 뭔가 미적 감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뭔가 종이를 다루는 모습들, 제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인쇄 방식 같은 것들이 한국하고는 되게 달라서 그런 거를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자의 시점에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만 알면 참 좋겠는데요. 네, 뭐 언젠간 알게 되겠죠. 네, 제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야 알게 되겠죠. 지금 수업 제가 이번 주 수업 듣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인텐시브 클래스라고 되게 주 5회 하루에 3시간씩 아침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하는 아주 빡센 그런 클래스거든요. 클래스가 아주 오지는 그런 클래스인데, 네. 요새 막 말도 한국말이 막 오진다 막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와, 오졌다리 막 이런 거 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해외에 나와서 살면은 영계국어가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말도 쓸 일이 없고 영어도 쓸 일이 없고 프랑스어는 못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이 영계국어가 되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말을 하고 있어서 이 영상은 한국말 연습 영상입니다. 저의 한국어 실력이 너무 저조하다면 꾸짖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색감이 예쁜 종이를 하나 찢어봤어요. 네. 이런 것도 그냥 찢은 부분인데 뒷면도 괜찮네요. 그쵸? 이렇게 붙이기 괜찮은 것 같아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만 알면은 참 좋겠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니까. 물론 그거를 배우려고 이제 제가 그 학원을 다니는 건데요. 이게 배우는 것하고 제가 쓸 줄 아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라는 거. 그래서 수업이 아무튼 그렇게 스파르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중에는 지쳐갖고 계속 한숨을 쉬시고 학생들도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이러고 들어요. 네, 다들 태도가 아주 훌륭한 멋진 친구들인데 저희가 한 반에 9명이 있고요. 국적이 되게 다양한, 그 인종도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다인종으로 구성된 아주 월드, 그 세계가요. 프랑스어로 여러분 르몽드입니다. 그래서 르몽드 그 자체인 그런 아름다운 클래스인데, 근데 다들 이러고서 아주 정자세로 똑바로 경청하는 자세로 수업을 9시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손이 올라가요. 이러고 턱을 괴기 시작을 하고, 왜냐면은 선생님이 프랑스어로만 말을 하거든요. 프랑스어 수업을 프랑스어로만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이곳의 규칙인가 봐요. 그래서 제 손이 너무 가까이 가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거의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턱을 괴고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게 10시가 되면 이제 그렇게 듣다가 이제 어디로 손이 가냐? 관자놀이 옆으로 가요. 그래서 관자놀이 옆을 최대한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그 수업을 들어줘야 그나마 좀 약간 제 뇌가 산소를 들이마시는 느낌? 안 그러면은
수업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눈알은 계속 굴리니까 눈은 아프고 그 다음에 뭘 하는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뭘 하는지 모르는 걸 프랑스어로 설명해 주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서 머리가 아프고 다들 그 상태예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위를 안 갖고 왔는데요. 항상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네. 그래서 가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 얘기를 해드리면 다들 제 건강을 너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게 조금 양심이 찔리는 그런 아픈 부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저도 이렇게까지 고통일 줄 몰랐는데 제가 원래도 약간 만성 두드러기가 있어서 고등학생 때 수능 공부를 하다가 생긴 두드러기가 그게 이제 치료하는 때를 놓쳤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만성이 돼버린 거를 제가 그냥 계속 그냥 그 만성인 채로 살았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네. 아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서 그렇게 살았다가 작년에서부턴가 조금 약간 되게 크게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크게라기보다는 아무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근데 이게 되게 심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센 약을 하루에 2번씩, 그것도 심지어 다른 종류의 약을 2개씩, 4개를 총 하루에 4개를 먹어야지 피부가 좀 괜찮은 항히스타민제죠. 그걸 4개를 먹어야 피부가 조금 괜찮게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그걸 한 1년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좀 괜찮아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루에 1번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올 때 약을 최대한 많이 타서 왔죠. 그래도 이제 그게 4개월치 정도 분량을 타서 와서 근데 이제 하루에 2번 먹는 거니까 이제 4개월이 8개월이 됐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타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먹고 있었어요. 여기 딱 오니까 약간 물도 다르고 물도 약간 석회수고 음식도 좀 약간 제가 원래 먹던 음식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초반에 되게 아토피 같은 식으로 해서 좀 심하게 올라왔어서 간지럽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먹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었어요. 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다리랑 종아리랑 팔뚝에 와다다다다다 올라온 거예요, 두드러기가. 진짜 이게 처음에 그냥 제가 이렇게 올라온 게 신기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두드러기는 약간 그 묘기증? 피부 묘기증? 그런 식이랑 콜린성 두드러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 주변이 간지럽고 약간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온 알 수 없는 신기한 친구는 약간 이렇게 여드름 수포같이 이렇게 다다다다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냥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더 심해지고 여기는 전문의를 보려고 하면은 GP라는 제너럴 닥터한테 먼저 가야 된대요. 근데 그 GP도 약속을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제너럴 닥터 약속을 일단 잡아서 제너럴 닥터한테 가서 내가 이렇다라는 걸 받고 그 닥터가 뭔가 얘는 좀 전문의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전문의를 보러 갈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전문의를 못 봐요. 근데 또 웃긴 것은 그렇게 해서 전문의를 보려고 하면은 또 전문의를 예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그러면 전문의는 언제 예약할 수 있나를 봤더니 12월 16일 이후에만 예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와 거기서 또 오졌다가 나왔어요. 와 오졌다. 새벽에 5시에 너무 가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서 그걸 열심히 찾아보면서 와 진짜 오진 나라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약간 한국의 의료보험 생각도 나고 제가 맨날 회사 다닐 때 그렇게나 욕했던 건강보험도 생각이 나고 건강보험이 다시 보고 싶어지고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다행히도, 네, 운이 좋게도 제가 어느 이제 대학병원에다가 그냥 저는 의사를 찾아서 그 의사한테 이제 전문의한테 이제 검진 예약 같은 걸 보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런 분이셨는데 전화가 와서 만약에 네가 응급이라고 한다면 이머전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오늘 당장 와라. 오늘 당장 오후에 오면은 진료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진짜 그 전화를 학원 수업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 듣고 나서 진짜 거의 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거기서 바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와서 여권이랑 이제 제 신분 증명 할 것들을 챙겨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또 센터가 뭐 본 병원이 있고 이멀전시 응급센터가 또 따로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본 병원으로 쳐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그 리셉셔니스트가 너 여기 이름이 없는데 여기다 예약한 거 맞니? 그러는데 저는 예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서 또 막 하고 근데 너가 여기가 예약된 게 여기 예약을 한 게 아니고 너는 응급실 응급 쪽에다가 예약을 했고 그쪽은 여기서 걸어서 또 한 5분에서 10분은 가야 된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을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또 하염없이 기다려서 결국엔 닥터를 만나서 네 어찌 네 저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데 닥터가 그냥 바로 옷을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이렇게 치는 것도 없고 그냥 벗어서 보여줘 이래서 진짜 그 앞에서 바지 내려가지고 약간 변태 추행범 마냥 네 그렇게 바지를 내려서 보여드리고 네 팔이랑 다리랑 이제 검사를 받고 네 그래서 약을 받아서 약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해 주셨는데 너무 별게 아닌 그런 병이라 죄송한 마음이 오히려 드는데 네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 받아가지고 그것도 짱짱 센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받아와서 네 어제부터 아주 광명을 찾았습니다. 어제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어요. 진짜 일주일 만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갑자기 그렇게 올곧볼긋 올라와서 와 신기하다 이러고 사진을 찍은 이후로 토요일 이후로 지옥 같은 날들이었거든요. 이게 뭐 한국이면은 그냥 바로 다음날 피부과 가면 되는데 이놈의 나라는 시스템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피부과를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거꾸로 붙였다. 여러분 언어를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거꾸로 붙였네. 어쩔 수 없네요. 하긴 뭐라고 써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꾸로 붙여도 되죠. 약간 그런 요런 뭔가 이렇게 프레임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다이어리 꾸미기 재료들을 활용을 하실 때는요. 약간 조금 내가 기존에 있는 그런 프레임들을 활용을 해서 꾸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잠시만요. 제가 스티커 하나만 찾고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 이제 정신없이 정리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 제가 만든 스티커는 네, 원 없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들고 왔어요. 이 상태로 들고 왔습니다. 이만큼이 다 제가 제작했던 스티커인데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제가 진짜 멍청하게 제가 쓸 거를 생각을 안 하고 팔아가지고 시즌 1은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시즌 1 스티커는 진짜 이렇게 낱개로 하나, 2개 이렇게 남아있고요. 나머지 스티커들은 그래도 재고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스킹 테이프 여러분들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저 마스킹 테이프도
제 거를 좀 더 잘 챙겨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뭐랄까 굉장히 네, 그 블랙의 그 텍스트 형태 테이프 네, 요 테이프의 블랙 버전 안 갖고 왔고요. 안 챙겼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무튼 정신없이 너무 넘어오느라고 안 챙긴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프레임을 활용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무슨 주님도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나친데 아무튼 그 말로 다시 돌아가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붙인 친구들을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형태가 딱 이렇게 직사각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딱 프레임이 잡혀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실 때도 딱 이 프레임이 잡힌 형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직사각형에 맞게끔 얘도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로 쓰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별게 아니고 그냥 수능을 하는 건데 그냥 사실 이런 페이지를 꾸민 디자이너는 저보다 당연히 더 디자인을 잘하는 그런 사람일 거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디자인 미적 감각에 수능을 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네, 그렇게 꾸미는 방법입니다. 네, 약간 그쵸? 네, 별거 아닌 건데 그리고 보시면 또 여기도 보면은 이런 뭔가 이렇게 각진 형태를 이렇게 꼭지점들이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똑같은 꼭지점을 가지고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붙이면은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의 잡지를 이제 한꺼번에 쓰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런 오브제 이런 형태들이 겹친 형태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손을 고른 이유가 여기도 손이 있어서 손을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그러면은 조금 다양한 잡지를 쓰면서도 통일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통일성을 그쵸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여기로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 손 모양 때문도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갈 경우에는 손 모양이 밑을 향하니까 이게 조금 약간 어색해서 손 모양이 위를 향하게끔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이 면하고 이 면이 너무 직선 형태로 만난다고 해야 될까요? 얘랑 이렇게 만나버리면은 노잼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애의 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 바깥면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넣을 경우에는 지금 이 밑에 있는 핑크 색깔의 도형하고 이 손 도형이 만나는 부분이 너무 일자로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야매로 그 다꾸 하는 법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꾸를 할 때 직선과 직선이 직선의 형태로 만나버리면은 노잼이 됩니다. 그래서 다꾸 하는 초보 저희 같은 다꾸 초보들은 그런 걸 좀 조심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 형태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각 아주 이 형태들이 전부 이렇게 변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만나면서 아름답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실 안정감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하는 이 트라이앵글 형태의 안정감이 있는 형태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손을 제가 안 건드리려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얘가 여기 딱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 손이 가려지거든요. 그러면은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가려지지 않을 손들이 있나를 한번 다 대보고 없다. 가려지지 않을 손이 없다. 그러면은 과감히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것들 당연히 닦고 할 때 쓰이는 다양한 친구들을 다 가지고 왔죠. 마테도 그렇고 스티커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가져온 친구들 중에 이렇게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메모지입니다. 메모지 갖고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다 소분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종류가 이렇게 다 다양해요. 그리고 뭔가 딱 그 2년 쓸 정도만 갖고 와야 오면 좋으니까 그거를 잘 가늠을 해서 2년 동안 쓸 친구들만 나름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보시면은 크기도 되게 다양해요. 짜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좀 긴 친구들이죠. 이렇게 다 가지고 왔어요. 이거보다 더 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막 A5 사이즈 이상 되는 그런 메모지들 있잖아요. 뭐 먼슬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갖고 오지 못하겠더라고요. 갖고 오다가 찢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못 챙겨왔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다 챙겨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뭘 챙겨왔는지.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제가 아예 챙겨온 것들을 쭉 왜 챙겼는지랑 그 다음에 어떻게 챙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름 은근 탁구용품 짐 싸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 캐리어 무게 때문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쁜 소중한 친구들이 다치면 안 되는데 워낙 탁구용품들의 내구성 아시잖아요. 너무 내구가 빨리 다르니까 종이니까 이게 구겨지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잘 갖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손이 배경에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람이 어떻게든 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겁을 먹었거든요. 왜냐면 하던 일을 일단 그만두고 나오는 상황이었고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나오는 상황이었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여기 와서 사귄 그 펜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웃겼던 게 그 친구도 마케팅 일을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TV 브로드캐스팅 하는 그런 회사에서 그 마케팅 그런 TVC 광고를 뭔가 스케줄링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직장을 옮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나 여기 다녔었는데 이거 글로벌 기업이긴 한데 혹시 벨기에에도 있을까? 이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 다니면 되겠다. 이래서 제가 나는 프랑스어를 못해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말만 글로벌이 아니었구나. 맨날 우리한테는 글로벌이랍시고 연봉 후려치고 중소기업 아니라고 막 그랬었는데 말만 글로벌은 아니었구나. 정말 글로벌이긴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anyway 그래서 여기 나와도 정말 여러분 사람이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되게 여기 와서 뭘 하고 살아야 되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살 수는 있을까? 왜냐면 연고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막 제가 직장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저를 이곳에 오게 한 누구처럼 제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를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국에 다 두고 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짧은 생각이었는데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네.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가 있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 제 일상이 되게 노잼이긴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는 사진이나 이제 뭔가 그런 글 같은 것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다 짜집기 된 것들입니다. 네, 물론 제가 거짓말은 치지 않는데 영상을 봐주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게 또 다른 저를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래도 뭔가 그런 공간에 올린다는 것은 어찌됐건 저의 뭔가 일상을 제가 편집을 해서 제가 올리고 싶은 부분들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그 이에이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말했듯이 네, 서술하고 싶은 것들만 서술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똑같아요. 한국하고 그렇게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인데 이제 회사를 안 다닌다는 것하고 이제 뭔가 이 집에 뭔가 이런저런 일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를 뭔가 돌발 상황, 저의 깜짝스러운 방문과 같았던 두드러기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 대처를 오롯이 해야 한다는 거가 조금 그게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벨기에 꼭 오세요. 유럽 짱짱맨 이거 절대 아니고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진짜 추호도 없어요. 네, 아마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곳에 나올 수 있었을까? 나오는 것이 과연 가능은 했을까? 그러니까 나오고 싶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저도 그렇다라고 말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그치만 어찌됐건 나오게 되었고 살다 보니 살아는 지더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네, 받아들여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서 뭔가 그렇게 사진을 남기고 기록을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시간들을 아깝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활동의 일환이어가지고 그리고 제 목표 아시겠지만 저는 잘 사는 건 포기를 했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사는 것이 목표라서 네, ST 네. 근데 막 인스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인스타에서 보이는 그런 잘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려면은 진짜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잘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만 하기로 했습니다. 소박한 목표. 제가 참 잘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한계 돌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제가 잘하는 것인데.
이게 아까 어떻게 붙어 있었더라? 이렇게 붙어 있었나? 이렇게 붙인.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인덱스, 네, 요 인덱스 아마 처음 보실 건데, 네, 아직 제가 소개를 못했어요.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뜯지도 않았거든요. 여기서 산 거를. 이 북마크인데 못 읽어요. 북마크인데, 네, 이 파피에르 티그르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무튼 페이퍼 타이거인데요. 얘네는 프랑스 브랜드고 굉장히 미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디자이너들이 많은 그런 문구 브랜드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팔고 있고 가격대가 비쌉니다. 사실 여기에 모든 문구류가 모든 종이류들이 다 가격대가 한국에 비하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비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받아놓고 제가 이걸 주문을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비싸요. 왜냐면 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네, 페이퍼 타이거 리뷰하는 것에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때 낑겨 산 북마크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것저것 사면서 여기 있나? 네, 요런 그 다이어리에다 끼우는 펜홀더를 샀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늘어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펜을 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립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를 다이어리에 이렇게 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그마치 3유로. 3유로면은 제가 곱셈을 못 하는데 3유로면은 한 4,000원 정도 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4,000원인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의를 남겼죠. 내가 이걸 2개나 주문을 했는데 너네가 이걸 하나밖에 안 보내줬다. 나는 그걸 너네가 다시 보내주기보다는 그냥 환불을 하거나 아니면 바우처를 달라. 제가 이렇게 되게 관대하게 보냈거든요. 왜냐면 걔네 입장에서 이걸 다시 보내려면은 이 국제 우편으로 이걸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걔네가 바로 답변이 달렸어요. 아, 이거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서 너에게 최대한 빠르게 다시 올게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벌써 10일 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송이 온 지는 한 달이 넘었고요. 한 달이 넘었나? 아니다, 3주가 넘었고요. 제가 받고 나서 메일을 바로 보내서 그 뭔가 배송과 관련된 문의를 했는데, 근데 그거 답변이 바로 달리고 저에게 다시 오겠다고 해놓고 아직 안 왔어요. 프랑스 놈들. 인종차별 발언 아니고 제가 당한 게 있으니까 인종차별 발언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이에요. 모든 게 거의 이런 식이라서 제가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일희 일비를 하고서 뭔가 화를 내고 있기에는 너무 저의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네, 화는 내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다시 문의는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언제쯤 나에게 내 걸 물건을 주든가 하면 돈을 돌려주든가. 지금 보시면은 이 북마크는 붙일 때 약간 요거를 이 면을 다 맞췄어요. 약간 요 손가락의 면들하고 이 북마크가 붙는 면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면만 맞추니까 좀 너무 어색해서 이 간격도 맞춰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약간 한 닦구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크랩 닦구의 일종이잖아요. 제가 뭔가 잡지나 혹은 이런 배송 스티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거잖아요. 배열을 한 건데 뭔가 스크랩 닦구가 아무래도 그날그날의 기분을 반영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손가락들을 많이 사용을 한 거는 오늘 뭔가 저의 관자놀이 옆을 짚었던 그 손가락 제스처, 정말 딱 요 형태로 이렇게 짚었거든요. 관자놀이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스크랩 닦고 같은 거를 할 때도 조금 이렇게 메모할 공간을 남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어찌됐건 이 다이어리를 꾸미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뭔가 종이를 꾸미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꾸미는 것만 하는 것을 하느냐, 아니면은 거기다 뭔가 조금 더 텍스트 형태의 기록을 남기느냐를 놓고 보면은 저는 조금 되게 약간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다꾸는 보수적인 의미의 다이어리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꾸미기만 하면은 좀 나중에 그 페이지를 다시 봤을 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그렇게 글 같은 걸 남기는 거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스크랩 다꾸나 빈티지 다꾸를 이미 하시고 계시다면은 한번 다음번에는 이런 메모지 같은 아주 간단한 그런 종이를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좀 약간 공간을 남겨서 내가 이 페이지를 왜 이런 식으로 꾸미게 되었는지, 왜 나는 이 여자의 다리를 선택을 했고, 저의 두드러기 난 다리. 이제 이런 멀끔한 다리는 없어졌어요.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이렇게 멀끔했는데 이제 없고, 네. 그리고 손은 왜 선택을 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남기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스타일인데요. 그냥 다이어리를 꾸미는 다양한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네. 그러고 보니까 제 주전공인 마테를 안 썼는데 마테를 써야겠네요. 네. 뭔가 이렇게 딱 꾸미고서도 좀 약간 뭔가 허전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마테 타임! 마테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랍을 열고서 마테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빨간색이 약간 포인트 색상처럼 쓰여가지고 마테도 일단 빨간색을 꺼내와 봤어요. 제가 이제 그 마테 개수 세는 영상을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 두고 온 저희 자식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마테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마테가 엄청 이제 조금인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네, 이 가지고 있는 마테를 아주 알차게 써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나름 여기 와서 다이어리를 꾸밀 때 요런 식으로 꾸며야지 하고서 약간 생각을 가지고서 마테를 갖고 왔는데요. 근데도 이게 다이어리를 이렇게 뭔가 꾸미다가 보면은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놓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생각이 나요. 그걸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그래도 나름 얼추 살려고, 그러니까 한 몇 년을 살려고 온 거라서 이게 짐을 꾸릴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의 약간 마스킹 테이프 생태계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막 여러 군데를 가본 건 아니고 아직 저도 못 가본 그런 문구점들이 당연히 많겠죠. 많을 건데 근데 그렇게 막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마테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은 되게 굉장히 개인 그런 작가분들도
마테를 만드는 것이 매우 활발해서 굳이 그렇게 메이저 브랜드나 메이저 브랜드인 MT나 이제 이런 데서 마테를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양한 곳에서 마테를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 되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가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마스킹 테이프는 거의 다 일본 브랜드 마스킹 테이프였고요. 간혹가다 유럽 브랜드가 가끔 있고, 네, 그런 정도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색감을 분홍색에 맞춰서 붙여준 이 두 친구는 아날로그 키퍼의 마스킹 테이프고요. 빨간 색깔로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붙여준 친구들은 키오스크의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붙여줘 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오늘의 페이지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씨를 써야죠. 이제 제가 이게 책상이 그 현관에 있던 그냥 신발장 옆에 있던 그런 장 같은 거를 이제 책상으로 쓰려고 갖고 와 보니까 이게 딱 아주 잘 맞아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책상으로 쓰게 됐는데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그렇게 막 흔들리는 책상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서. 제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3만 원짜리 중국산 테이블은 글씨를 쓸 수가 없었는데 네, 이곳에 있는 그냥 굴러다니는 테이블은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사실 너무 이렇게 쓸 공간이 좁아서 사실 쓸 말도 별로 없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큰 그런 일을 쓰면 됩니다. 네. 요일을 배웠어요. 제가 요일을 배웠는데 어제 배웠거든요. 근데 아직 모릅니다. 네. 그래도 주에디였나? 주에디였던 것 같은데. 근데 주에디인데 이게 헷갈려요. 이게 과연 GUDI일까? GUEIDI일까? 뭐 아무튼 그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직 발음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한국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국어로. 네, 오늘이 10월 4일인가요? 10월 4일. 네. 맞나? 2, 3, 4. 네.
그리고 약간 이게 메모지만 이렇게 뭔가 글씨를 쓰는 걸로 쓰지 마시고요. 글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다 글씨를 써주면은 그게 또 은근 멋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할 말이 많아가지고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여기 브뤼셀에 처음 와서 그 공항에서 이제 리무진 타고 들어오는 오던 이제 큰 길에 엄청 큰 길에 엄청 큰 한 빌딩으로 한 뭔가 블럭이 한 2개 정도 돼 보이는, 아니다, 블럭까지는 아니고 빌딩 한 개 반 정도를 합쳐놓은 것 같은 1층에 엄청 큰 서점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교보문고 같이 강남대로에. 그래갖고 우와, 저기는 어디지 하고서 제가 제 구글 맵에 처음으로 이제 등록을 했던 가야 할 곳이 그 필리그랜스라는 서점이거든요. 브뤼셀 시내에 있는. 근데 그게 또 마침 딱 그 제가 수업을 듣는 알리앙스 프랑세즈랑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오늘 수업이 끝나고 한번 가봤어요. 프랑스어 사전 사려고.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공부를 하려면 일단 책부터 산다. 네.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단어가 점점 모르는 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모르겠어서. 그래서 아무튼 사전을 사러 갔는데 사전도 당연히 샀고, 그래서 서점을 이렇게 막 둘러보다가 또 문구류를 찾는 재능이 있나 봐요. 제가 종이를 찾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또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문구류를 사왔어요. 근데 거기는 뭔가 유럽의 문구 브랜드가 많지는 않고요. 주로 약간 일본에서 수입한 막스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탈로지에서 나온 여러 것들이랑 이제 막스에서 나온 여러 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막스 마스킹 테이프. 그래서 좀 구경을 했는데 구경을 하다가 이 펜을 발견했어요. 이 펜에 보면은 R4RS라고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써져 있는 OHTO라는 막스의 브랜드예요. 막스의 뭔가 펜 브랜드인 것 같은데 색깔이 굉장히 카키색으로 예뻐가지고 사와봤는데요. 펜이 은근 되게 괜찮아요. 0.5 볼펜 아니고 젤펜이거든요. 볼펜처럼 생겼는데 젤펜이더라고요. 막스가 참 펜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취향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세필 좋아하시고요. 사각사각한 그런 느낌 좋아하시면은 막스 OHTO에서 나온 볼펜을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되게 진하게 나오는 그런 검은 색깔 젤펜인데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펜을 구해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그 페이퍼 타이거 펜은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좋은 펜을 만나서 기쁘고, 근데 그 영수증 봤는데 텍스가 21%더라고요. 여기가 그 주류 텍스가 21%거든요. 그래서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뭐 주류 먹으면은 텍스가 21%가 붙어요. 그래서 진짜 비싸다 맨날 그랬는데 문구류에 21% 텍스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게 수입한 문구라서 21%가 붙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텍스를 지네가 내지 왜 저한테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격이 은근 그래도 돼요. 6유로 주고 샀습니다. 여기 보면은 250엔이라고 써져 있네요. 일본 사시는 분들이 부럽네요. 네, 250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6유로보다 훨씬 더 싸게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에가 훨씬 더 큰 서점이었고요. 영어 책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프랑스어 책들이 제일 많죠. 프랑스어 책들이 제일 많은데 하나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비싼 책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비싼 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미술관에 가면 도록 비싸잖아요. 그리고 요리책 비싸잖아요. 그리고 건축책 비싸고 디자인책 비싸고 음악책 같은 거 비싸고, 근데 뭔가 그런 예체능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정말 많았고 특히 요리책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즐거웠던 그런 서점 탐방기였는데 그런 걸 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책들의 특징이 제본이 아주 볼드한 제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전부 다 컬러고 그 다음에 내용은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죠. 당연히 프랑스어니까. 뭐 영어 책들도 있었어요. 우리 책 중에서는. 네. 근데 아무튼 근데 갔는데 진짜 창문 크기만한 데이비드 호크니 도록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왔어요. 나중에 블로그에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애기들 막 장난감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그 애기들 인형 그리고 실바니안 패밀리도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건 살 수 없는 가격이던데요. 실바니안 패밀리, 젖소 패밀리 그 4인 방 엄마 아빠 애기 2명 이렇게가 얼마였지? 26유로? 그러니까 거의 한 4만 원 되는 셈이에요. 와우. 그 가격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두더지가 있으면 사고 싶었는데 두더지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벨기에가 그 나름 굉장히 자신들이 만화의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 서점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교보문고, 강남교보 같은 느낌이거든요. 강남교보인데 사이즈는 약간 광화문교보인 느낌? 아무튼 엄청 큰데 광화문교보가 물론 훨씬 좋죠. 훨씬 좋은데 거의 그냥 이 나라에서는 그 수준이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메인 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베스트셀러 같은 거 모여 있고 한국 교보로 치면은 약간 그 인문 사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법한 그런 베스트셀러 섹션 같은 거에 사람이 제일 많았던 곳이 코믹이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놀랍긴 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서점 입구로 딱 들어가면은 캐셔가 있고 그리고 그 건너에 뭔가 이제 베스트셀러 책들 같은 거가 있고 그리고 바로 코믹이 시작돼요. 뭔가 한국은 약간 코믹 같은 거를 좀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잖아요. 여행책이랑 코믹책을. 근데 뭔가 여기는 코믹이 굉장히 약간 그 메이저 장르 중에 하나로 약간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이라서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른 서점에 가서 만화책 하나를 구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는 책이라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재밌는 만화책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다이어리를 제가 많이 꾸미지는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꾸며 나가야 할 그런 다이어리인데 제가 맨날 쓰던 그 무인양품의 다이어리를 한 권 더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벨지움이라고 썼고 이거는 그 9월 19일 날 그 먹었던 샐러드에 붙어있던 라벨이에요. 네. 이때부터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라벨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얼마 안 쓴 호텔에서 처음에 와가지고 쓰고 그리고 이제 집 얼추 좀
정리가 되고 나서 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쓰게 됐네요. 확실히 약간 제 한국에서 제가 이거를 처음 딱 쓴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썼던 이렇게 생긴 똑같은 친구를 보면 아시겠지만 색감이 되게 다르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비드한 그런 색감의 다이어리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제가 이제 꾸미기용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스크랩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도 다이어리를 꾸미듯이 그렇게 꾸밀 예정이고요. 이거 말고 2022년 스케줄러도 따로 있고 일기장도 따로 있고 기타 등등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놓고 거기다가 이제 역할을 주는 것이죠. 너는 이거 하고 약간 그 유치원 역할극 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역할극. 그래서 유치원에 반에 애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근데 할 이야기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실상 필요한 건 별로 없잖아요. 산타클로스 역할하는 친구 메인, 그다음에 루돌프가 진짜 주인공, 그리고 나머지 루돌프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술록, 그리고 루돌프가 와서 기뻐하는 아이들 뭐 이런 거 정도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산타도 필요한가? 아무튼 뭐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20명이니까 얘네한테 다 역할을 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다 소중한 자라나는 꿈나무들인데 길을 꺾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말 제일 잘하고 제일 역할 잘하는 애한테 산타클로스랑 술록 같은 거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은 나무 같은 거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나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울창한 숲이에요. 여러분, 저의 책장은 아주 울창한 숲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한 20명도 아닌 것 같아요.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나중에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다 진짜 시간 너무 잘 간다. 1시간이 훅 갔네요. 이곳에 와서 1시간이 이렇게 훅 가는 거는 또 처음 하는 경험인 것 같아요.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덕택입니다. 그래서 생존 신고하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